만약 여러분의 하루 업무 대부분이 지금부터 설명할 특징에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살아남을 준비 시작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AI 때문에 내 직업이 대체되는 거 아닐까? 실제로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AI한테 모든 인간과 직업이 대체된다는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계사라고 가정해보죠. 회계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자료를 정리하고 규정을 찾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을 상담하고 절세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무를 AI가 똑같이 잘할까요? 그건 아니죠.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잘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직업이 사라질지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AI는 직업이 아니라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은 실제 코파일럿 사용자들의 대화 약 20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어떤 직업이 위험한지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있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이미 AI에게 넘어가고 있는 업무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직업이 망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업무가 위험한지, 여러분의 업무는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회계사다. 나는 개발자다. 나는 마케터다.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계사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 세법 검색, 고객 상담, 절세 전략 수립, 의사결정 지원, 이 모든 것이 섞여 있죠. 그런데 AI는 이 업무들을 동일하게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잘하고 또 어떤 것은 잘 못합니다. 즉, 회계사가 위험한 게 아니라 회계사의 특정 업무가 위험한 겁니다.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코드를 짜고 버그를 수정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개발자라는 직업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업무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정보를 찾는 시간, 정보를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 이메일을 작성하는 시간, 회의록을 작성하는 시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 이 중에서 이 업무들에 할당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죠? 한 2시간? 4시간? 6시간? 만약 여러분의 업무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작업이라면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논문에서 AI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 바로 이런 업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정보를 찾아서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AI에게 물어보면 검색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초안까지 작성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 자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전 시장 조사 자료를 만드는 사람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자료 찾는 것 자체는 사실 몇 분이면 끝나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찾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문서 초안 작성, 회의록 정리, FAQ 응대, 기초 번역, 기초 코딩 이런 것들은 사실 정답에 가까운 결과가 존재하죠. AI는 이런 영역에서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사람 설득, 협상, 투자 유치, 조직 운영, 리더십 이런 것들은 사실 정답이 없죠.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영역은 아직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결과만 중요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업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메일 초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작성했는지 AI가 작성했는지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보고서 초안이나 회의록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업무들은 AI가 가장 빠르게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업무 대부분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끝나는 경우입니다. AI는 텍스트, 이미지, 코드, 데이터를 다룹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반면 현장 엔지니어, 선박 운항, 설비 정비, 건설 관리, 영업 현장 이런 업무는 사실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죠. AI가 영향을 못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직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사는 위험할까요? 회계사 전체는 아니죠. 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 규정 검색 이런 부분은 AI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고객 자문, 절세 전략, 신뢰 형성 이런 부분은 좀 다르죠. 개발자는 어떨까요? 단순 코딩, 반복 작업, 기초 디버깅 이러한 것들은 AI의 영향이 큽니다. 반면 문제 정의, 시스템 설계, 고객 요구 분석 이러한 부분은 AI보다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크죠. 마케터는 또 어떨까요? 콘텐츠 초안 작성, 시장 조사 이러한 것들은 AI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브랜드 전략, 고객 이해, 의사결정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죠. 무슨 차이인지 보이시나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해야 하는데? 라고 묻게 되죠.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의 생존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경쟁하지 말고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AI가 내 일을 뺏는 거 아니야? AI가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계산기와 암산 대결을 했을까요? 아니죠. 계산기를 사용한 사람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엑셀이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엑셀과 경쟁한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엑셀을 활용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AI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보다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며칠 동안 자료를 찾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를 활용하면 초안을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보고서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서 나옵니다. AI와 경쟁하지 마시고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 정보를 전달하지 말고 해석하세요. 예전에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 강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AI에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몇 초 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정보 자체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AI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죠. 하지만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그러면 내 직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소비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찾는 능력보다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정답을 찾지 말고 문제를 정의하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묻습니다. 유망한 직업 알려줘. 돈 버는 방법 알려줘. 사업 아이디어 추천해줘.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은 정답을 달라는 질문입니다. 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말합니다. 배가 아파요. 하지만 배가 아픈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맹장일 수도 있고 위염일 수도 있고 단순 소화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사람이죠.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AI가 점점 더 잘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인간의 중요한 역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보다 신뢰를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은 병원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나요? 의사의 지식만 보나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먼저 봐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AI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느냐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면 행동하게 만들죠. 결국 사람은 정보보다 사람을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단순히 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왜 망설이는지 이해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투자를 받을 수 없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고객을 설득하지 못하면 제품은 팔리지 않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논리보다 설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매우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글도 쓰고 이미지도 만들고 코드도 작성하죠. 하지만 아직도 수도관이 터졌을 때 직접 수리하지는 못합니다. 공장 설비가 고장났을 때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지도 못합니다. 선박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직접 점검하지도 못합니다. 현실 세계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장비가 고장날 수도 있고 사람 간에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앞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내 직업을 빼앗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AI가 내 업무를 얼마나 대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AI를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는 어떤 직업이 사라진다고 예언한 논문이 아닙니다. 이 논문은 어떤 업무가 현재 AI와 많이 겹치는지 분석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이 직업은 끝났다, 이 직업은 무조건 안전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 시대에는
때는 직업보다 업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명함에 적힌 직업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수행하는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업무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업무 중 AI가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직업이 아니라 업무의 관점으로 미래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